중국의 합작법이 설립한 거. 그로 인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아두카누밥의 안 좋았던 실패가. 안녕하세요, 월리버입니다. 오늘 레고캔바이오가 빅파마와 엄청나게 큰 계약을 따냈습니다. 우리나라 바이오텍들 올해 연말로 가면서 좀 큰 딜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번에는 이제 종근당 그리고 오름 테라퓨틱스라는 비상장까지 빅파마와의 계약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바이오 다시 살아나고 있구나라는 기대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레고캔 바이오가 빅딜을 발표했는데요. 레고캔 바이오는 우리나라 플랫폼 3사의 레고캔 바이오, 알테오젠, ABL 바이오 이렇게 세 기업이 플랫폼 3사이며 바이오텍의 대장 기업들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레고캔 바이오는 특히 연말에 빅파마와 큰 딜을 발표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년 말에도요, 암젠이라는 빅파마와 1.6조 원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었는데요. 이 계약은 플랫폼 계약이었습니다. 오늘 발표된 계약은 물질 이전 계약이고, 이때는 플랫폼 기술 이전 계약으로 타겟 물질 하나당 3천억 원을 받는 계약이었어요. 그래서 총 5개의 타겟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자라고 얘기가 되었고, 아직은 이 타겟을 찾는, 이 후보 물질을 찾는 중에 있습니다. 이 기간이 물질당 1, 2년이 걸린다라고 하니까 내년에는 결과를 알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때는 극초기 단계여서 선급금 규모가 매우 작았었던 게 조금 아쉬웠던 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이번 계약은요, 총 계약 규모는 무려 2.24, 그러니까 2조 2,400억 원에 반환 의무가 없는,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선급금은 무려 1,300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얀센이 단독 개발을 또 결정할 수도 있잖아요. 이 물질을 그냥 내가 풀로 다 가져갈게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결정을 할 시에는 2,600억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라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K바이오 역대 최대 규모의 선급금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계약은 엄청나다, 점상인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10%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되게 의아하죠. 엄청난 계약이었는데 그런 게 좀 반영이 많이 안 된 걸까요? 이번 계약은 선급금이 1,300억 원인 것도 놀라웠지만 굉장히 높은 확률로 얀센이 독점 계약을 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트랍2라는 타겟의 항암제가 요즘 트렌드이기도 하고, 레오캔 바이오의 임상 단계가 글로벌 탑 5 안에 들어요. 그러니까 임상 진전도 글로벌 탑 티어 안에 드는데 타겟도 인기가 있는 타겟이며 ADC로 개발하기 적합한 타겟입니다. 왜냐? 이미 트랍2 타겟의 ADC 항암제가 2개 정도 상용화된 바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도 레오캔 바이오의 데이터가 좋다 보니 독점 계약할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자체가 너무 예쁜 계약인 거죠.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선급금이 1,300억 원인데 독점 계약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다면 총 3,900억 원의 현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거기에다가 임상이 진전됨에 따라서 거의 2조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계약이라는 점이 정말 그림이 예쁜, 정말 이 구조가 예쁜 계약이었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 여태까지 레오캔 바이오가 했던 그 어떤 계약과는 레벨우가 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글로벌 바이오가 많이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바이오 시장에서의 트렌드,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ADC예요. 올해 6월에 있었던 아스코 아마퀘, 그리고 10월에 있었던 에스모, 모두 ADC가 트렌드의 중심에 있었으며 빅파마들이 나 다음에 M&A나 라이선스 계약 타겟 ADC 생각하고 있어 라는 언급을 할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올해 들어서 ADC 기술 이전 계약이 정말 많았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건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M&A도 되게 대형 딜이 있었죠. 화이자가 글로벌 ADC 1위 기업의 시즌을 몇십조 원에 인수한 것부터가 빅파마들이 지금 ADC를 정말 좋은 기술로 판단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ADC가 정말 유의미한 약물 항체 적합제라는 이 플랫폼이 정말 앞으로 성장성이 엄청나다라는 건 이제 아셨을 텐데요. 이번 계약은 자금 조달이 필요 없는 돈 많은 바이오텍으로서의 첫걸음이었습니다. 물론 레오켄 바이오가 여태까지 라이선스 아웃을 여러 건 한 이력이 있지만요. 지금 임상 진입을 앞둔 파이프라인들이 많기 때문에 자금이 넉넉한 게 좋겠죠. 그런데 이번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서 현금 유입이 꽤나 많이 됐으며 돈이 많은 바이오텍으로서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자체 파이프라인들의 임상 진입 그리고 빅파마들과의 라이선스 계약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 레오켄 바이오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고 레오켄 바이오가 보유하고 있는 ADC 플랫폼의 가치 자체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즉슨 앞으로 있을 그 모든 기술 이전 계약이 기존에 있었던 기술 이전 계약보다도 금액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빅파마들이 다시 한번 레오켄 바이오를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할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급금이 1,300억 원 이상의 임상 파이프라인을 팔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에는 너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보다는 임상 진입 이후에 사람 데이터를 보고 사고 파는 게 바이오의 트렌드인데요. 레오켄 바이오도 임상 1, 2상에 진입한 트랩2를 판 만큼 자체 파이프라인들의 임상 진입 이후 사람에서의 데이터를 빅파마들에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라이선스 아웃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선급금 비율, 선급금 금액 자체가 앞으로도 올라갈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할 수 있겠고요. 이번에 기술 이전한 파이프라인을 그러면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번에 기술 이전한 파이프라인은 LCB84, 레오켄 바이오 84라는 뜻이겠죠. 트랍2를 타겟으로 하고 있고 글로벌 1, 2상 을 진행 중이고요. ADC 기반의 항암제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경쟁 약물과 동일하게 유방암 그리고 대장암을 적응증으로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입니다. ADC는요. 약물 항체 접합제라는 플랫폼입니다. 근데 이제 ADC는 항체 링커 약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약물에다가 특정 암세포의 항원 단백질을 공격하는 항체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체의 항암 효과를 나타내는 약물을 링커 연결해주는 그런 플랫폼 기술인 거죠. 그런데 이걸 잘 생각해보면요. 궁극적으로는 표적 치료제랑 비슷한 그런 플랫폼인 거고 암에 다이렉트로 약물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DC 플랫폼을 접목시킨 항암제들의 경우 효과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알려져 있고요. 지금 가장 큰 문제로 알려져 있는 건 부작용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LCB84는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트랍2 ADC 항암제고요. 유방암, 췌장암, 위암, 폐암, 대장암 등 여러 암종에서 발견되는 타깃입니다. 그래서 트랩2가 앞으로 항암 시장에 있어서 시장성이 매우 커질 거다라는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지금 트랩2 ADC 항암제 개발 기업들 중에서 임상에 진입한 기업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오켄 바이오가 탑5 안에 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1등은 길리어드. 길리어드는 이미 트로델비라는 약을 승인받은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길리어드의 트로델비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처음으로 출시를 했고요. 작년 기준으로는 거의 뭐 1조 원 정도의 매출, 그리고 올해 3분기 그 분기만 3천억 원을 달성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뭐 1.5조 원 정도를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성장세가 가파르다라는 거예요. 블록버스터급 의약품은 1조 원 정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작년부터 블록버스터급 의약품으로 등극이 됐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4분기, 내년에는 당연히 급여 확대 혹은
다양한 나라에서의 승인으로 점점 더 매출 잘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트로델비라는 길리어드의 첫 번째 트랍2 ADC 항암제를 넘어설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아스트라제네카와 다이이치 산교의 다토포타맘입니다. 다토포타맘도 올해 승인이 됐어요. 올해 승인이 돼서 에스모에서도 정말 높은 유효성 50% 이상 혹은 50% 직전, 직후 40% 후반대에 ORR을 발표하면서 정말 좋은 효과를 입증시켰고요. 부작용 이슈가 있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다토포타맙은 순가치를 14조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나 다이치 산교가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이벨루이트 파마 같이 약물들의 가치를 평가하는 곳에서 평가를 해준 거고요. 다토포타맙의 순가치는 약 14조 원, 그리고 2028년 예상 매출은 약 3.5조 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14조 원이라는 수치가요, 올해 순가치가 높은 신약 2위라는 수치고요. 그만큼 이 ADC 항암제의 성장성 가팔라질 수 있겠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더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 표예요. 길리어드의 트로델비가 아까 처음으로 상용화된 트랍2 ADC 항암제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 트랍2 ADC 항암제들이 다 효능은 좋겠지만 여기서 트로델비의 문제는 최소 용량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용량 자체가 많이 가져가야 되는 그런 항암제이기 때문에 독성 이슈도 있고 사용을 할 수 있는 환자가 좀 한정적일 수 있다라는 거. 최소 용량이 100이고 최대가 120이면 쓸 수 있는 용량 이 사실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와 다이치 산교의 다토포타맙 너무 어렵다. 다토포타맙은 10에서 그리고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다이치 산교는 뭐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트로델비가 100에서 120, 아스트라제네카 다이치 산교의 다토포타맙은 10 정도밖에 못 써요. 그러니까 용량이 하나인 거죠. 단일 용량이고 이거 늘려나가겠지만 이제 치료 지수가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트로델비가 더 좋은 거죠. 물론 안정성 이슈에 있어서는 다토포타맙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레오켄바이오의 LCB84 데이터가 더 좋다라는 거예요. 물론 휴먼 데이터를 우리가 확실히 보지는 못했으니까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레오켄바이오는 지금 ADC 플랫폼 다른 기업들과 비교를 했을 때 안정성에 있어서는 정말 독보적인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LCB84가 이번에 라이선스 계약을 잘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고요. 치료 지수도 높습니다. 효능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임상 데이터 나올 때 한 번 더 볼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번 데이터를 얀센은 다 봤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기대를 해볼 만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또 궁금해하실 수 있죠. 그러면 라이선스 계약이 발표된 26일 레오켄바이오는 왜 10%밖에 오르지 못했을까요? 너무 아쉽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작년 12월에도 암젠과 빅파마와 계약을 발표한 그 날도 10% 상승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럼 비슷하게 끝난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그때와는 정말 수준이 다른 딜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ADC가 글로벌 트렌드의 완전 중심에 있다라는 거. ADC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M&A 대상 그리고 라이선스 계약 타겟으로 언급이 많이 된다는 것은 작년과는 완전히 다른 게임이라는 걸 뜻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작년과 비슷한 상황으로 마감을 했지만 전 중장기적으로 훨씬 더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레고와의 상표 분쟁 얘기를 아직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레고캠 제약의 상표를 바꾸라고 소송이 들어왔던 거고 그 제약은 이미 분사를 하고 상표도 바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바이오는 기술의 가치가 메인인데 이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문제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사면 변경을 하면 되니까 그건 문제가 없을 거라고 기대를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라이선스 계약은 역대 최대 규모의 선급금 금액 비율은 사실 엄청 높진 않아요. 총 계약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선급 금액이 역대 최대 규모고요. 빅파마와의 세 번째 계약. 첫 번째는 다케다였고 두 번째는 암젠 그리고 세 번째는 얀센인 거죠. 이렇게 빅파마와의 세 번째 계약이란 점이 주목해볼 만한 것이 아닐까 저는 기대를 하고요. ADC가 글로벌 트렌드다라는 걸 한 번 더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코로나19 때 돈 많이 번 회사들 있잖아요. 화이자, 바이오엔텍 이런 기업들이 다 ADC를 사들이고 있어요. 그만큼 코로나가 끝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돈이 될 만한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게 ADC라는 것이고 비만 치료제로 돈을 많이 번 일라일리조차 ADC 기술을 사고 있습니다. ADC는 빅파마들의 넥스트 M&A 그리고 라이선스 타깃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레오캔바이오의 물질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 건가요? 이 계약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 건가요? 라고 여쭤보실 것 같아서 좀 간략하게 가져왔는데요. 레오캔바이오가 또 허투 ADC 항암제 또 보유하고 있죠. 지금 ADC 쪽은 NO2라는 허투 타겟 ADC 항암제가 1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허투 ADC 항암제의 데이터를 비교해 보아도 레오캔바이오의 허투 ADC 지금 1등인 NO2와 비교하더라도 밀리지가 않아요. 유효성도 아직은 초기 단계긴 하지만 큰 차이 없고요. 안정성은 오히려 더 뛰어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후기 임상 단계에서 잘 나와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좀 크게 반영이 안 된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LCB14 같은 경우에도 내년 하반기에 데이터 확인이 기대되기 때문에 이것만 보더라도 레오캔바이오 한 번 더 퀀텀 점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익수다가 한 번 더 서브 라이선스 아웃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요. 유한양행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유한양행의 레이저팀님. 유한양행이 처음에 오스코텍으로부터 레이저팀을 사왔죠. 그리고 유한양행이 그걸 얀센에 또 팔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레오캔바이오로부터 이 허투 타겟 ADC 항암제 LCB14를 익수다가 샀고 익수다가 빅파마에게 한 번 더 라이선스 아웃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내년에도 라이선스 계약 기대해 볼만 하겠구나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ABL바이오와 공동 연구 중인 LCB71 같은 경우에도 시스톤이라는 회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26일에 처음으로 임상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머크, 전 세계 항암제 1위인 머크에 이어서 두 번째로 빠른 ROR1 타겟의 ADC 항암제인 것이고요. 이번 데이터를 통해서 정말 ROR1 ADC 항암제도 큰 계약 나올 수 있겠구나 기대를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학회에서 발표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AACR이지 않을까. 이제 암젠과의 계약 같은 경우에는요. 타겟을 정하는 계약이었기 때문에 내년에 후보물질 확정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되게 레오캔바이오가 이슈가 많다라는 거. 근데 이제 레오캔바이오가 이번에 라이선스 아웃한 물질들만 보더라도 선급금 굉장히 컸고 총 계약 규모 컸잖아요. 근데 이제 전 세계 기준으로 봐도 컸는데 최근 ADC 기반의 항암제들은 계약 규모가 최소 다 1조 원 이상입니다. 총 계약 규모가 1조 원 이상이고 선급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임상 500억에서 600억 원부터 임상 1상 이상에 진입한 파이프라인들의 경우는 1,500억 원까지 다양하게 존재를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선급금의 금액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각 물질당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원래는 각 물질당 가치가 후보 물질 발굴했을 때의 기준으로 했을 때 1,000억? 혹은 그 이하인 경우도 많았었는데요. 지금은 3천억 원 스타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임상 진입 시에는 총 계약 규모 1조 원 정도는 되어줘야 이제 ADC
기업이구나 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것 같은데요. 레오캔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라이선스 아웃한 물질들을 포함해서 현재 임상 진입 파이프라인이 4건 4건이고 전임상 1건, 후보 물질 단계 물질은 이제 한 8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레오캔바이오는 지금 매우 저평가 상태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되게 심플하게 글로벌 유효성 그리고 안정성 탑티어급의 ADC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고 빅파마 3곳과 라이선스 아웃 계약을 한 레오캔바이오의 경우 최소 그 물질당 1조 원의 가치를 준다라고 한다면 진짜 심플하게 3조 원은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일단 이번 계약 규모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이번 계약으로 인해서 레오캔바이오의 레퍼런스 그리고 레오캔바이오의 ADC 플랫폼의 가치가 점프업을 한 것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이죠. 결론 드리겠습니다. 이번 레오캔바이오의 세론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상한가를 갈 만한 이슈였는데 10% 상승으로 마감을 했다는 것은 세론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것이고 오늘 기관이 많이 매도했기 때문에 개세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기회라고 보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레오캔바이오의 이번 계약 정말 말도 안 되게 좋은 계약이었고 이 계약의 구조나 계약의 그림 전부 다 펄펙했다. 거기에 더불어서 레오캔바이오의 기업 가치, 기술 가치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거의 2배 점프업할 수 있는 수준의 계약이었다라고 어느 정도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 계약이 글로벌 탑 수준이었다라는 것도 당연한데 이제 1월 8일부터 JP모건 헬스케어가 개최되지 않습니까?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저는 빅파마들이 ADC 관련 얘기를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최된 학회들 모두 빅파마들이 나는 ADC를 다음 타겟으로 다음 M&A나 라이선스 계약 타겟으로 생각하고 있어 라고 언급을 많이 했었던 것 같은 맥락인데요. JP모건 헬스케어에서도 빅파마들이 다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때 ADC 관련된 얘기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2025년 기준으로 빅파마들의 블록버스터급 의약품들 특허 만료가 정말 많은데요.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그 공백을 커버할 수 있는 엄청난 효능의 플랫폼이 많지 않은데 ADC가 그러한 플랫폼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서야 서프라이징한 임상 데이터를 발표하는 ADC 기반의 항암제가 나왔어요. 그게 이제 에너2를 필두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빅파마들이 상용화된 ADC 파이프라인 많이 갖고 있지 않다라는 점. 2번째로는 말씀드렸다시피 허투, 트랍2와 같은 타겟을 대상으로는 상용화된 것들이 있지만 그 외에 신규 타겟 혹은 트랍2 같은 경우에는 더 좋은 물질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침투할 수 있는 그런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 꽤나 많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빅파마들은 이 ADC 시장을 자신들이 가져가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학회에서 계속 ADC를 다음 M&A나 라이선스 계약 타겟이라고 언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만의 싸움이 될 것이고 계속해서 라이선스 계약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스모 2023 기간에서도 올해 10월이었죠. 불과 2달 전인데요. ADC 관련 계약이 정말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것과 비슷하게 JP모건 혹은 4월 ACR, 6월 아스코까지 비슷한 맥락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에스모 2023에서 ADC 관련 계약이 어떤 것들이 나왔었냐면요. GSK와 중국 한소제약, 그리고 머크의 중국 항서제약, 그리고 머크와 다이치 상교의 계약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아시아권들이 ADC 관련해서 기술 잘 보유하고 있고 물질 개발을 정말 잘하고 있다는 걸 한 번 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시아권 이제 ADC로 한 번 더 급부상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 바이오텍들 다시 한번 크게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ADC는 이제 시작이죠. 그 외에도 알츠하이머나 비만 치료제
그리고 세포치료제까지 내년에 이슈될 만한 것들 많으니까요. JP모건 헬스케어를 필두로 다시 한번 호재될 수 있는 기술들, 그리고 이번에 너무 반영 안 된 레오캔바이오의 계약 다시 한번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